송형진님. 나래가 몇 학년이지? 문주아, 김태윤님, 한지수, 김시윤 학생.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상원. 이상원 학생, 김하연 학생. 반갑습니다. 김시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있네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교재를 올려놓긴 했는데 읽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본 친구가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초등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 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작정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서 내용입니다. 한 문단씩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리가 나는 목이나 스피커 그리고 소리 굽새에 손을 대면 떨림이 느껴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가 나는 그러한 목이나 스피커나 소리 굽새에 손을 대면 떨림이 느껴진다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뽑으라면 목 아니고요. 스피커 아니고 소리 굽새 아니고 손을 대면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소리가 중요한 단어고 떨림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는 소리랑 떨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처럼 물체가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 물체가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랑 밑에랑은 어때요? 같은 말이죠. 이게 떨리다라는 얘기랑 여기 있는 떨림이랑 같은 단어. 그리고 소리가 난다랑 여기 소리랑 같은 단어죠? 떨리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을 칠 때 소리가 나는 까닭은 종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종이라는 어떠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이 날 때도 소리가 나는 경우도 날개를 빠르게 움직여서 떨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어떤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모두 다 노트에다가 방금 읽은 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 어떻게 방금 읽었던 글을 짧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자, 써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휙 지나갔죠? 휙. 빨리 써서 보여주세요. 나래 학생도 잘하고 있고 시훈이 학생도 잘하고 있고 자, 쓴 사람 없나요? 형진 학생 주아 학생 오케이. 자, 소리하고 떨림만 쓰면 어떻게 형진 학생 요약할 때 문장으로 써야 돼요. 문장으로. 단어만 쓰면 안 됩니다. 또 쓴 사람이 어딨나? 어디 보자. 가람 학생 소리는 떨림을 만든다. 소리는 떨림을 만든다. 소리는 떨림을 만든다.
나쁘진 않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떨림을 만든다고 가람 학생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이런 말이 물체가 떨리면 소리가 납니다 라고 써 있네요. 소리가 나는 것을 대면 떨림이 느껴진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많이 요약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떨림, 자, 물체가 떨리면 뭐다? 소리가 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뭐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물체가 막 그 소리가 날 때 보면 어때요? 그 물체가 막 떨려서 소리가 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떨리면 소리가 난다라고 자 선생님 요약했습니다. 한번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 떨리면과 소리 이 두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면서 좁쌀이 낮게 휘어오르고 작은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 북이 있는데 여기는 북을 내가 빵 쳤어. 땅 쳤어. 근데 여기다 좁쌀을 놔뒀나 봐. 이렇게 쌀을. 그래서 얘를 땅 치니까 좁쌀이 이렇게 평 튀어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랬는데 아주 살살 쳤나 봐. 약하게. 그랬더니 작은 소리가 났대요. 자, 이번엔 반대로 작은 북을 북채로 세게 치면 세게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세게 치면 북이 크게 떨리면서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고 여긴 낮게였죠? 자, 높게 튀어오르고 그래서 큰 소리가 납니다. 자, 이처럼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는 달라지고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소기의 세기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이번에 어떤 요약을 해야 하는지 봅시다. 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자, 규민 학생께 방금 보였는데, 앤손 학생 희재 학생, 규민 학생, 이번에 다 잘한 것 같아요. 앤손 학생 거 보면 떨림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앤손 학생, 처음 본 학생 같은데 굉장히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주 학생도, 잘했습니다. 예. 자, 아주, 다들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의성 학생도 채팅창에 큰 소리가 나면 세기가 크고 작은 소리가 나면 세기가 작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기가 필요하죠. 세기. 자, 세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송영지 학생도 잘 봤습니다. 또 같이 해볼게요. 자, 세기. 자, 소리의 세기가 있는데 이 세기를 좀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세기를 세게 하려면 당연히 그 떨림도 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떨림을 세게 할수록 그 소리의 세기도 커지는 거겠죠.
요약을 하자면 물체의 떨림이 셀수록 소리의 세기도 세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때요? 이거를 어떤 떨림을 세냐 안 세냐를 이렇게 낮게 튀어오른다라는 걸로 바꿨죠. 그렇죠? 저 선생님, 근데 여기는요, 세게 치면이라는 단어가 있지, 이게 떨리면서가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떨리다라는 게 굉장히 이 소리를 내는 거에 아주 핵심인 걸 배웠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글에서도 우리가 아주 떨림이 세게 할수록 소리도 세진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선생님이 웃고 선생님이 답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실전화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실을 매달아 놓고 또다시 여기다가 컵을 매달아 놔서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이쪽에 들리도록 하는 거죠. 자, 실전화기는 실의 떨림을 소리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화기 한쪽 종이컵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면 실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어 다른 쪽 종이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요 문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타자를 쳐주셔도 됩니다. 써주셔도 되고 자,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나래 학생 떨리면 소리를 전달된다.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오, 주학생 것도 볼까? 잘 안 보인다. 전달된다. 주학생 것도 잘 봤어. 굿. 자, 여기서 역시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하면은, 강혜 학생, 김가민 학생. 그렇죠.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사실 뭐예요? 핵심 단어는 전달이죠, 전달. 전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전달은 어때요? 떨림의 이동?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그 떨림이 우리가 어때요? 여기 컵에 이렇게 있을 때, 컵이 찌찌찌찌 막 떨리니까 이게 이동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전달되네요. 자, 떨림으로 이 소리가 전달된다.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오, 엄청 오늘 다 잘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는 기체인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신기하네요.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나무나 철, 그리고 같은 고체, 물과 같은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었는데도 이제 요약이 될지 모르겠네요. 소리는 여러 가지로 전달된다. 연우님이 써주셨고,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강예한님이 굉장히 잘 써주셨네요. 그렇죠. 역시 여기도 전달이 되는데, 우리 계속 떨림으로 전달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떨림으로. 근데 그 떨림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떨려야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물질로 전달된다. 와, 연주승아님이 아주 핵심 워드를 많이 좀 말씀해주세요. 나래에, 잘 갔습니다. 주아. 오케이. 잘 갔어요. 소리는 물질로 전달된다. 와, 그렇습니다. 야,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긴 하지만 이게 요약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다들 요약을 진짜 잘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섯 번째. 자,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한다.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소리라는 것이 막 나아가다가 어떤 물체가 딱 있으면 팍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되는 것이 이 물체가 얼마나 딱딱하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반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어떻게 또 요약을 하면 좋을까요?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강예한님이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한다. 좋아요. 나래님 벌써 다 썼어요? 나래? 반사가 된다. 좀 글씨가 잘려서 잘 안 보이네. 자, 소리는 딱딱한 것에는 반사가 되고 부드러운 것에는 반사가 잘 안 된다. 라고 또 김연우님께서 시윤님 거 못 봤는데. 자, 좋았고. 오케이. 태윤님이 소리는 단단한 물질에 의해 반사가 잘 된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반사라는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반사. 그리고 이제 소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에 우리가 전달되고 이동하는 것이 떨림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떨림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사할 때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 왜냐면 전달할 때도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에 어떠한 딱딱하냐, 이거 우리가 말랑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말랑한지, 부드러운지에 따라서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물질의 경도에 따라, 경도가 좀 단어가 어려우면 물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부드러운지에 따라 반사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종이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거의 한 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는 소리,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등 많은 소음이 있대요. 자, 이러한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요약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 자, 근데 이 대답을요, 지금 선생님하고 읽은 이 5개의 이 요약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주승아님이 소리가 반사되지 않도록 한다. 완전 좋아. 방음벽지를 단다. 규민님도 되게 좋아요. 방음벽지. 근데 방음벽지가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원리 때문에 되는 건지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인공섬을 만들어 멀리 떨어진다. 와, 인공섬. 굉장히 어려운데. 경도가 약한 물질을,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단단하지 않은 물컹한 물질을 조금 둔다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공원님. 방음 벽을 부드러운 물질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가 좀 덜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떨림 없는 물질로 벽을 만든다. 굉장히 좋네요. 여기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 전체를 관통하는 거. 이게 지금 떨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상원이가 완전히 한 건 했어. 자, 만약에 소음을 없애고 싶다면, 어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선생님은 사실 답을 몰라요. 선생님 답을 몰라.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죠? 선생님도. 근데 어떻게 하면 소리는 이 떨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떨림을 줄일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떨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또는 중간에 나왔던 어떻게 하면 반사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로 한다면 어떠한 물체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고정을 시키면 어때요? 안 떨리겠죠, 막. 반사를 잘 하려면, 반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물컹물컹한 물체를 소리가 나는 지점에다가 두는 거야. 그럼 소리가 반사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자, 규민님이 층간소음이 떨림 때문에 그런 건데 떨림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벽지가 방음벽지라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와, 지금 이제 벽지라는 것이 방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 층간소음, 여기 있는 이 벽지가 떨림을 막아주기 위해서 벽지를 만든대요. 그럼 소음을 줄일 수가 있대요. 떨림이 안 되는 벽을 설치한다. 자, 와, 되게 아는 게 되게 많네요. 방음벽 사이에 진공벽을 넣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자, 이제 다시 질문. 누가 갑자기 이런 글을 안 읽었어. 안 읽었는데 갑자기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떠들지 마.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될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어때요? 소리라는 것의 개념은 사실 뭐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소리의 개념은 뭐죠? 소리의 개념? 소리라는 것은? 너가 알아서 해?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은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떨림이 없잖아요. 아까 그 소리의 전달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기라는 것, 그리고 반사라는 것, 이렇게 배웠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달을 잘 안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이중창을 만들어서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는데 진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이건 돈이 많이 들겠다, 그죠? 소리가 나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중간에 물질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떨림을 방지하라 했었죠. 그러면 단단한 아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거를 하고 반사를 잘 일으키게 한다. 그렇죠? 또 반사를 또 잘 일어나게끔 또 잘 안 일어나게끔 무엇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소음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소리라는 것이 떨림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 또는 물질이라는 아주 조그만 키워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부터 소리에 대해서 어떤 글을 읽어도 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음을 줄인 자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 건데, 선생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누가 소리라고 말하면
야, 물질이 떨리는 거가 바로 소리의 그 파생의 원리고 이 공기도 떨려서 전달이 되는 거야. 떨림이 없으면 절대 소리는 날 수가 없어.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소리에 관련된 글을 읽을 때 엄청나게 빨리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음악실의 방음벽처럼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또 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에서 생기는 소리를 반사시켜서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전달과 반사가 어때요?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그럼 이거 읽을 때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달과 반사. 사실 이 밑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떨림. 나 너를 보면 떨려. 뭐 이런 것처럼 떨림이 없이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려웠나요? 어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노트에다가 다 같이 안 어려웠죠? 자,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만의 의견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지금 되게 좋은 그 내용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 방음 벽지 이런 거 저 선생님도 몰랐던 내용도 되게 많았어. 자, 그런 것들을 적어서 쓰는데 반드시 들어갈 단어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소리라는 것은 떨림에 의해서, 물질의 떨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 떨림을 방지할 수 있을까? 반사, 세기, 전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뭐 방음 벽지가 됐든 뭐 어때요? 뽁뽁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막 써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흔히들 이거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보고서를 써서 주면 됩니다. 그렇죠? 연주승아님 의견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의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시들을 하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노트에다가 써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쓰는데 제목은 뭐라고 쓰냐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큰 제목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 소음을 줄이는 방법. 자, 이렇게 쓰고 오늘 공부했던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만의 이걸 논술이라고 해. 논술. 뭐든지 좋아요. 규민님. 안에서 쓰는 방법이든 밖에서 쓰는 방법이든 자유롭게 소음만 줄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게 바로 개념 독해를 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논술인 거예요. 자, 써서 다 같이 이제 써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숙제를 몇 시까지 해볼까요? 9시 15분까지. 어때요? 15분 동안 써보는 거예요. 9시 15분까지 단톡방에 제출. 쓸 때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막 찾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좀 이따 단톡방에서 쓰신 글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피드백도 써주겠습니다. 자, 숙제할 친구들은 모두 다 1번을 써서 외쳐주면서 숙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을 타자 쳐주시고 주아 학생 잘하셨고 지호 학생, 상원 학생, 우동 학생, 그 다음에 혜경 학생인가? 1번이 엄청 기네요. 자, 나래 학생, 태윤 학생, 지우 학생, 다 약속한 친구들은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서아 학생 잘 하고 있죠?
채민 학생 1이 1000개 정도 돼 보이는 우리가 100개 보고 쓴다는 말이냐? 이런 쓸데없는 말을. 채민 학생 안 쓸 거예요? 2번이 있네. 채민 학생 너무 어려웠어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 자, 주연 학생도 1을 강하게, 주한 학생도 1을 많이 쳤으니까 숙제를 할 거라 믿고. 자, 이런 거 노트를 버리지 말고요.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초등 개념어 또는 중등 개념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걸 매일매일 저랑 같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항상 개념, 이 본질이 뭘까를 요약을 하고 그 요약한 걸 가지고서 다른 것들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서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개념 독해란 어떠한 것의 본질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적용해 보는 것. 본질을 알기 위해선 계속 키워드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